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실전 매매의 특급 기술, 오늘도 바이킹스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신데요. 채팅창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개미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김보람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는 게 또 하나의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999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킹스탁은 실전 투자의 고수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시게 되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월요일 날 이어서 수요일 날도 출연하게 됐는데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곧 테마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주도 섹터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냄새 혹시 나시나요? 저는 약간 테마주 바람이 불고 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흐름 함께 짚어보게 될 텐데요. 이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더 이상 악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을 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매매를 하기 편한 그런 환경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고점을 올라가면서 더 이상은 이제는 하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상방에서 조금은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거래하실 때도 여러분들 원칙대로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욕은 부리시면 안 되겠죠. 코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9월 달 이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금 100% 또는 여러 가지 신용적 제한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시총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제 더 이상 바닥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쌍바닥,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에서 앞으로는 상승의 추세를 조금은 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산타랠리, 연말에 대한 약간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 기대감들, 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매수세를 좀 불러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약간의 테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거래하기는 좀 괜찮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나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황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나스닥이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걱정하던 이 전쟁들도 이제는 조금은 소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 전쟁이 영원한 거 아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할 때 우리나라 증시 올해 초에 어땠냐. 상당히 큰 반등을 했었다. 에코프로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국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종전으로 가고 있는 휴전 상태에 이런 들어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이 종목들 그리고 이 관련된 주들을 상당히 좀 많이 거래를 하셨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마한다? 이런 관련된 이슈들로 상당히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를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 이 되게 드문 경우예요. 뭐가 드문 경우인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총선 관련주로 약간은 이제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에서 인맥주가 지금 나왔는데 인맥주가 어떻게 나왔느냐? 1세대 인맥주가 나오고 2세대 인맥주까지 테마가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약간 총선에 나가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대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정책주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민 관련 정책주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이런 관련 정책주들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이슈라는 게 얼마나 시장에서 크게 보고 있으면 일개 국회의원이 정책주에 나가는 것들, 정책을 얘기하는 것들이 테마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강세를 띠고 있는지, 어떤 테마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장성에 맞춰서 기법들로 또는 눌림목들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들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기법 얘기하시면 드리면서 종목 선정이 먼저다. 그리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기법들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어떤 타점에서 공략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증시 이제 커플링하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뭐가 중요하다? 이제 더 이상은 하락이 없을 거라는 기대감. 사람들이 이제 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증시가 이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다가 관심을 두는 거죠. 국내 증시에다 관심을 두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테마주, 섹터 그리고 주도주까지 생기니까 이런 시장의 환경에서는 본인이 원칙대로만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시면 충분히 저희가 공략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까지 다양한 시장 이야기 방송만으로 부족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실시간으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스타킹 먼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약세를 보인 2차 전지주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올라와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 시장 다양한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은 만큼 여러 테마 업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스타킹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이후 고공행진해온 에코프로머티 오늘은 하락 마감했고요. 벤처 투자 업계의 퍼스트 무버로 평가받는 신규 상장주 캡스톤 파트너즈도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규 상장주 SY스틸텍도 보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체시스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픽은 뭘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스타킹 다양한 테마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님의 픽은 뭘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테마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전문가님의 픽은 뭘지 또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픽해 주셨나요? 제가 오늘 픽한 종목은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즈 그리고 체시스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머티, 캡스톤 파트너스 그리고 체시스 픽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 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서 또 뽑으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올라갈 때 엄청난 주도주, 섹터주 이런 것들을 좀 곽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주 중에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들이 드물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가 쏠렸다? 거래 대금과 관심이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게 보시면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장중에 찍었기 때문에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또는 거래 대금이 몰려있는 종목,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떨어질 때도 정확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종목들을 어디에서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보고 절대 고가에서 매매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충분히 고가에서 많이 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손절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좀 안전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노란톡방에서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욕심내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릴 거예요. 눌리면 여러분들 눈에는 또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엔 또 5일선이 보입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이제 5일선을 이탈하면서 어떤 현상들을 보일 거냐? 이게 앞으로 더 간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왜냐? 제가 원하는 기준, 제가 원하는 매매 원칙에 들어왔을 때 이 매물대 구간 또는 이렇게 저항이 많은 구간들에서 다 반등을 하면서 떨어질 거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하락에도 파동이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어디에서만 있다? 주도주에서만 있다. 어디에서만 있다? 이슈, 섹터, 테마의 대장주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법 이런 걸 하기 전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돈이 쏠려 있는지, 어떤 테마가 이슈를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내일쯤에 아마 떨어지면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도주도 떨어질 때 공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캡스톤 파트너즈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는 오늘 되게 재밌게 거래를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그죠? 캡스톤 파트너즈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음봉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익 낼 구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떨어지는 음봉 두 번째 날에 한번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을 했어요. 이게 수익 실현한 차트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지 않은 수익이고 상당히 임팩트 있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또다시 공략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략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종목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여기서 한번 잡아주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약간은 머뭇머뭇거리는 것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죠. 노란톡방에서. 우리 올라갈 때 이거 정리하자.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지금 사후경제 와가지고 한 40종목 넘게 컨택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모두 수익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2종목 손실 나고 거의 38종목 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손실 낼 확률도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본전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왜냐?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서 종목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종목을 수익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매매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 원칙을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든 들어가는 트라이하는 종목들마다 다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본인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다. 아니면 본인이 약간 고쳐야 될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랑 들어오셔서 원칙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충분히 매매를 하고 이렇게 충분히 공략을 하더라도 분명히 또다시 수익 내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계좌가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캡스톤 파트너즈 가지고 앞으로 또 돌아나가는 시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시스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캡스톤 파트너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대응을 잘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체시스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 오늘 아침에 너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는 종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을 살짝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가져왔냐? 그만큼 시장의 이슈를 받은 종목들이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많은 반등들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놓쳤지만 내일도 어떻게 한다? 똑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약 몇 프로 확률? 93%의 확률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체시스
한동훈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래대금들이 많이 터졌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다? 이미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 또는 대장주로서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엔 이제 어디서 접근할 것인가.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종목들 5일선 위에서 접근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5일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매매를 참으시면 분명히 어떤 구간이 온다? 5일선을 깨는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5일선을 깨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짐과 동시에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아침에 약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그다음부터 하루 종일 올라서 총 19%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략하려고 하는데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도주, 주도 테마 이런 것들을 많이 기준으로 삼으신 다음에 떨어지는 본인의 기준에 맞는 그물에 맞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노란톡방에서 그런 종목들, 관심 종목들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도 그런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종목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나만의 기준으로 현명하게 투자하는 이 원칙 매매 함께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다 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에서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또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코드 999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김보람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어떤 매매 기법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특별히 2개의 매매 기법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먼저 첫 번째는 이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깃줄 매매 기법인데 네네. 전깃줄로 매매하는 기법은 어떤 기법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전깃줄에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찌릿찌릿하죠? 찌릿찌릿하죠. 그러니까 네. 손을 막 떼게 되잖아요. 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하락장에서 이제 서울경제에서 오면서 많은 증시의 저점들을 맞춰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 내용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걸 활용해서 거래도 하실 수 있고 증시의 저점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린이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전깃줄 기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에는 종목을 보는 것보다 증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종목에만 기댈 것인가? 물론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증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기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등할 때, 증시에서 반등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증시에서 제가 반등을 시작했어요. 하락을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반등할 때 본인이 소외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항상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증시 자체를 거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ETN 관련된 거래를 가져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거래 방법, 이 기법에 대해서 알고만 계시고 배워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시장의 저점에 대해서 맞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장의 저점을 코스닥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게 맞추는데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가 뭐냐? 코스닥이 1% 내려갈 때 2% 내려갑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 올라갈 때 2%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작지만 거기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주식, 종목처럼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거래할 때 막 3%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2%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며칠만 올라가게 되면 레버리지 가지고 뭐 8%, 10%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증시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빨간색 선 있죠. 이게 전깃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깃줄에 사람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되죠? 아 뜨거워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증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증시가 이 전깃줄에 닿으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이 RSI 지표를 제가 약간은 수정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RSI 지표를 용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암불에 들어가면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팁니다. 그죠? 증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용암 구덩이에 들어오게 되면 하락 행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로 상승 반전을 시도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지표들을 나 설정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카카오톡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기법 신청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들을 1시간 영상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매, 이런 기준을 하시기 위해서는 변동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법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우리는 각각의 변동폭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뭐로서 예시를 드려보냐면 우리가 키를 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센티미터로 많이 잽니다. 키 잴 때 막 밀리미터로 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몸무게는 어떻게 잽니까?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잽니다. 그죠? 그럼 아파트 층수는 어떻게 하죠? 층 또는 이거 몇 미터짜리 아파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는 폭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를 거래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형주가 움직이는 폭이 어때요? 크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1%, 2%도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테마주가 움직이는 폭이 어때요? 테마주는 하루에 막 7에서 10%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볼 때 각각 다른 종목들을 거래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접속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수가 움직이는 폭은 없을까요? 지수가 움직이는 폭을 특정화해보고 기법화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10년 동안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있다 보면 분명히 증시는 어떻게 된다? 회귀한다. 평균값으로. 만에 하나 하락장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증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올라가더라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 반등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반등을 시도할 때 어디에 닿게 되어 있다? 전깃줄에 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깃줄에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하는 이런 증시, 이런 변동폭만 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하는 데서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작아 보이죠. 근데 몇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거래가 막 10회에서 또는 12회 정도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이렇게 또 10월 말에 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과대 이격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겁니다. 왜냐? 이 증시에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제가 이 전깃줄로 표현을 해놨고 용암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만 설정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코스닥 레버리지 가지고도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작냐? 작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수익 올렸던 것들을 캡처 한번 해봤습니다. 9%, 뭐 9%, 막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그 실질적으로 뭐 8%, 어떤 분은 16%. 이런 식으로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거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본질이라는 게 꼭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인사이트를 조금만 넓히면 충분히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증시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접점만, 그 평균값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매해서 안전하게 수익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들 악재 같은 거 터졌을 때, 뭐 유상증자 터졌을 때 하한가 가는 경우 많잖아요. 하지만 코스닥 레버리지가 하한가 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 한정돼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증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해외 증시에도 접목을 해보니까 비슷한 평균값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항생테크 레버리지예요. 마찬가지로 항생테크 중에서 많은 주식들을 모아서 2배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항생테크는 더 기회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더 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전기줄에 닿으니까 올라가죠. 지금도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샀다라고 한다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니까 또 수익을 내고. 아무리 하락장이 오더라도 각각의 증시들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락장 왔을 때 뭐 중국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베트남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차에 맞춰서만 거래를 하더라도 하락장에서 안전하게 각국의 증시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거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도 이렇게 닫고 올라가는 상승들. 근데 이 상승폭이 작냐? 아닙니다. 약 20%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런 걸 말로만 했냐?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5.94%, 6%, 뭐 7%, 11% 이렇게 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장 안 올 것 같으세요? 하락장 다들 온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또 하락장이 오겠죠. 그럼 그럴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런 기준들을 설정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락장에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ETN의 특징이 뭐냐?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 같은 거 떨어질 때 막 시장 상황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 생각하면 잘 손이 안 나갑니다. 근데 증시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증시에 투자하다 보니까 아 이거 증시가 끝까지 내려가 봐야 어디까지 내려가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과대 낙폭의 구간을 알 수 있는 뭐만 있으면 된다? 지표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지표는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전기줄 기법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왜 우리나라만 해야 되냐. 항생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베트남이죠. 아시아, 뭐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예시로 그냥 가져온 것뿐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똑같이 전기줄에 닿으니까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백테스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증시가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결국에는 비중 베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떨어지니까 이 구간에서 또 나오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떨어지는 구간이 약간씩 날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항생하고 베트남도 보면 또 날짜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항생으로 또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떨어지면 베트남으로 또 먹고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도 맞춰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지표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 안 해봅니다. 왜냐? ETN 자체가 뭐 하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서울경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알려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거래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정보들만 가져간다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유 레버리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또 다르죠. 왜냐? 증시는 증시에 맞는 변동폭이 있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키 재는 거 다르고요. 아파트 층수 재는 거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라는 상품은 원유에 맞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들을 제가 어떻게 했다? 10년 동안에 다 통계를 내가지고 각각의 전기줄의 사이즈를 다 조정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 입을 때도 어떤 사람은 엑스라지 입고요. 어떤 사람은 라지 입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유에 맞는 전깃줄의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그 기준점들, 어떻게 수치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유 얼마 전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전깃줄에 닿으니까 반등한다. 전깃줄에 닿으니까 반등한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금도 있어요. 뭐 천연가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 원자재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지표 설정만을 가지고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말로만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 나는 모습들을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인사이트, 앞으로 하락장 또 온다고 얘기 드렸고,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겁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피난처로 이 ETN 거래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하락장에 증시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너무 유축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계좌를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기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계좌를 반전할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전깃줄 매매 기법 그리고 이렇게 실전 투자에 강한 전문가님만의 실전 기법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기법 자료집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도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999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하나 더 준비해 주신 기법을 또 배워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기법은 원래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 대박 세일 기법의 확장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대박 세일 이름만 들어도 뭔가 네. 가득 담아야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담으면 굉장히 이득을 보고 사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네네. 빨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도 분명히 싸게 사는 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종목도 싸게 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나는 좀 빠른 매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느릿느릿하게 매매하면서도 어떻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기준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박세일 기법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면 상당히 강한 종목, 상당히 명품 같은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50%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그 구간에서는 증시가 반등을 하든 종목이 어떤 호재가 생기든 개별 이슈를 통해서 반등하는 구간들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가지고 예시를 드렸고요. 보시면 이 빨간색 구간 있죠. 이 빨간색 구간이 마이너스 50%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구간이 60% 구간이고요. 이 초록 구간이 70%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박세일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관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 선정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 선정을 할 때 시장의 주도주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도 섹터, 대장주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래서 안 좋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 선정만 끝난다고 한다면 주도 섹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구간대를 피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물을 쳐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그물을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박세일 기법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종목을 접근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두시면 좋은데 배우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법에 있어서 하락 파동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락하는 주식을 이제부터 살 건데 어떤 하락은 의미 있는 하락이고 어떤 하락은 조금 안 좋은 하락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약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현을 해봤습니다. 산이에요. 이 산인데 산의 모습들인데 산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라갈 때 이렇게 능선이 있죠. 모든 산들을 보니까 다 이렇습니다. 능선이 있어요, 능선이. 그리고 또 여기도 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산, 정상적인 산이라고 했을 때 이 고점, 최종 목적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능선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산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도 능선이 생기게 됩니다. 골짜기가 있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떨어졌다 내려가는 구간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일 정상적인 산의 모습이 뭐냐?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이 움직일 때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사람의 심리 또는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라갈 때 어때요? 능선이 있죠. 여기도 능선이 있고 여기도 능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고점이 만들어지고 이제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종목, 주도주, 대장주, 섹터의 강한 종목들을 선택했을 때는 올라가는 능선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분명히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파동이라는 위치가 대부분 50, 60, 70 이 대박셀 구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간단한 원리만 이해하시고 이 지표만 설정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종목을 사서 또는 지수를 사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볼까요? 아니 닫자마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1차 구간에서 이제 매매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3차 구간을 또 분할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보면 다음엔 그냥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를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좋은 종목에서. 정상적인 산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산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가 조작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회사인데 보시면 어때요? 주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 산 능선도 좀 애매하기도 하거니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질 때가 없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기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종목 선정을 잘해야 하고 이 종목 선정이 잘 됐을 때 대박셀 기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가 봐도 시장에서 주도주였고요. 누가 봐도 대장주였고요. 누가 봐도 섹터가 강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뭐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완만한, 그리고 마지막 고점이 나오는 능선들이 다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이 이제 정상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락하는 능선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하락하는 능선도 자연스럽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 된다? 내가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하나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다. 내가 원하는 그물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 매수되고 나서 충분히 올라가는 이런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 여기서 약간 어떻게 비중을 넣어야 될지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충분히 해결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제가 충분히 그런 것들은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대부분의 이런 능선들, 하락하는 뭘 만든다? 건강한 파동. 하락하는데도 분명히 건강한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동들만 여러분들이 노리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결국에는 안 올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아무리 위에서 거래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분명히 수많은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섹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주도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대장주가 있고 이런 많은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등록해놓고 노란톡방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공유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왔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올바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매매, 기준이 있는 매매. 그래서 막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만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 카카오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몇 년 전인데 그때는 상당히 좀 회사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뭐가 있어요? 건강한 능선을 만들면서 주도주, 섹터가 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카카오 얘기하면 막 부들부들한 사람 많습니다. 손해 많이 보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약간 요즘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거래하기 어려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대박 세일 구간에서 또 접근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만약에 또 제가 여기서 수익 실현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다음 구간에서 또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직선으로 되게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지죠. 그럼 이 구간에서 또 매수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또 반등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구간 어디입니까? 당연히 더 내려오는 거겠죠. 아니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굳이 내가 추격하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격하는 매매를 했던 건 뭐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기준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게임주 좋을 때 정말로 강한 추세들을 만들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제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스타는 결국에 지게 되어 있다. 그죠? 이 모든 섹터, 모든 주도주, 모든 대장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도 한동훈 관련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사그라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볼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뭐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기다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15% 또는 12%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며칠 걸렸어요? 불과 2주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원칙 없는 매매를 해서 항상 떨어져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 이런 구간에서 편하게 매매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구간을 노려야 돼요? 지하 2층 이 구간 또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익 실현 못했어. 그래 더 빠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 3층 여기서 분할 매수했으면 주가 이거 손해보기가 쉽나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백테스팅을 하고 내가 앞으로 이 주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없으신다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기준 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다른 좋은 기법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 만들어 가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로 투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전깃줄 매매 기법과 또 대박세일 확장판까지 배워봤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강의 내용 방송만으로 부족하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기법 자료까지 받아보시고요. 또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김보람 전문가님께서 이 방송에서 바이킹 종목으로 소개해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떨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게 또 투자의 첫 걸음이 되겠죠.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 오늘장 바이킹입니다. 오늘의 바이킹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바이킹 종목입니다. 당근, 직방 등을 발굴한 창업투자사죠. 캡스톤 파트너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보람 전문가님께서 바이킹 종목으로 캡스톤 파트너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네. capstone 파트너스 앞서서 또 오늘장 스타킹으로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오늘 좀 이슈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캡스톤 파트너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해서 수익도 냈던 종목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도 뽑아서 이제 바이킹 스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화해서 지금 너무나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드려가지고 노란톡방에서
공략하면 우리가 다 같이 수익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왜 공략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는 만큼 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보너스 종목들까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종목에는 계속 보다 보면 그 종목의 특성을 좀 파악하는 것들이 있고 기법도 마찬가지고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캡스톤 파트너즈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에서 약 한 8%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방송이 하루만 빨랐다면 아니면 이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내일 이런 큰 상승을 좀 맛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공략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산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산에는 건강한 산을 올라갈 때는 건강한 하락 파동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캡스톤 파트너즈의 이 상승분이 상당히 건강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떨어질 때 계속 음봉으로 이런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기본적으로 5일선을 깨는 데서는 강한 파동이 한 번은 나온다. 강한 반등 파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는 그런 것들을 뭘로 공략을 해요? 브레이크 기법이라는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빠지는데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아, 이 종목이 한 번은 5일선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타이밍을 이제 타이밍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택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마지막까지 또 빼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도 며칠 동안 이게 며칠이지 벌써? 한 4일 동안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의 움직임이 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와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제 뭐가 나와야 될 차례다? 건강한 하락 파동이 한 번은 나와야 될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방법들 그리고 공략하는 컨택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항상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일도 이런 종목들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죠. 그런 종목들은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승,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3박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하락할 때마다 뭐가 있다? 건강한 반등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법화해서 만든 것들이 브레이크 기법일 수도 있고요. 뭐 요요 기법일 수도 있고요. 또 큰 파동을 노리는 것은 대박셀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기법 하나에 너무나 목맬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중요한 건강한 상승 파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도 장 끝나고도 계속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보람 전문가님께서 캡스톤 파트너스 바이킹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시장에 강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999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바이킹 스탁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킹 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장중 10만 원대 돌파했던 에코프로머티 오늘 장 스타킹에서 살펴봤고요. 전기줄 매매 기법 배워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기법 자료집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이죠. 캡스톤 파트너스까지 배워봤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